쉽게 배우는 인프라 인문학 제2화. 무엇이 인프라인가? 철도, 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항만, 수로, 댐, 발전소, 상하수도, 무선 케이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사람이나 물건이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즉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라는 말은 이처럼 보통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리적 시설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 인프라, 보건 인프라, 복지 인프라, 사회 인프라, 연구 인프라라는 말도 흔히 쓰곤 합니다. 이처럼 법률, 경제, 사회 시스템 형태의 제도를 인프라라고 부를 때는 인프라라는 말을 확장해서 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토대뿐 아니라 비물질적 토대까지 포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2021년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률은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 공항, 수로, 통신망, 전기차뿐 아니라 의료, 직업훈련, 교육, 주택처럼 전통적으로 인프라로 간주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대 진영에서는 우선 인프라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 인프라는 도로, 교량, 고속도로, 공항, 광대역 인터넷이지 가정의료가 아니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인프라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리적 인프라는 경성 인프라, 즉 하드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비물리적 인프라는 연성 인프라, 즉 소프트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또 물리적 인프라는 형태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형 인프라, 비물리적 인프라는 무형 인프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선 인프라가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떤 것이 한 사람에게는 인프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프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인도를 걸어 다니지만 그 인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인도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든 기초적인 인프라인 것입니다. 이 인프라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가령 인도의 어느 곳이 패여서 우리가 넘어질 뻔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는 사람들, 가령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을 비난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바로 인도를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공무원이나 노동자에게도 이 인도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를 아래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고장이나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노동자에게도 이런 인도 인프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개입하기 위해서 늘 이것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그 위를 걷는 사람에게는 인프라이지만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프라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프라는 그것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 그 규정이나 특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프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프라는 관계적이라고 말합니다. 농업 인프라, Agricultural Infrastructure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를 침략했을 당시 인도인들의 농업은 화전이나 계단식논 등의 전통적인 경작 방식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이러한 경작 방식을 전근대적이고 미개하다고 여기면서 전혀 인프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영국인들은 서구적 농업 인프라인 댐을 건설하고 하천을 우회시키거나 직선화하고 삼림을 개간하고 습지를 배수하고 특정 생물종을 박멸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서구적 경작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댐이나 수로 같은 것만이 농업 인프라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물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수리 인프라, 하이드롤릭 인프라스트럭처를 생각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우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우물이 상수도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일제는 우물을 제대로 된 인프라로 간주하지 않았고 방역과 위생 이데올로기를 들어서 새로운 수리 인프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안보 및 군사 목적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주둔과 작전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급수시설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군사기지 인근에 대규모 급수시설이나 물탱크 등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인프라를 규정하고 결정하는 일이 언제나 그것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인프라는 늘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인프라는 이미 저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인프라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